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뻔아저씨의 창업 카페. 오늘 주제는 주관기관은 어디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고 하는 그 창업자분들의 많은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좀 끝나고 나서 좀 알려드려야겠다. 왜냐면 아무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 접수 전에 뭐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관련 기관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나서 는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주제를 어느 기관으로 하면 여러분들 창업자들한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기관들, 4개의 기관들을 만나실 거예요.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혹은, 각 부처, 뭐 부처라고 하면은 뭐, 중소벤처기업부, 예를 들면, 뭐 농림부, 뭐 아니면은 문화관광부, 이렇게 부처 아래에 있는 이런 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이 주관기관을 정하시게 돼 있어요. 혹은 이제 팁스 운영사도 간혹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사관학교를 아예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별도로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도 넣어놨는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한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뽀자저씨가 활동했었던, 그리고 만났었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뇌피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학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보통 대학인 경우에는 경쟁자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021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의 최종 평가 심사를 했지만 대학에 계신 분들 뭐 20개 팀을 뽑았다. 예를 들어서 예창패를 그 중에 하나에서 2개 정도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고 팀이다. 이렇게 보여줬고요. 나머지 18개는 이분이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예요. 대학에 계신 분들이. 물론 뭐 각 대학마다 조금 틀립니다. 뭐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대학들 혹은 뭐 제가 잘 알던 뭐 한양대학교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는 뭐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 대학 중에서도 창업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뭐 제가 강의를 가서도 그렇고 멘토링 가서도 몇 번 겪었지만 창업자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보다도 훨씬 높아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한양대학은 창업에 관련돼서는 여타 대학들의 롤 모델 정도 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대학들은 경쟁자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선호하는 창업자들은 매출이 날 수 있거나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창업자들을 선호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대학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창업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평가를 받으면 결국은 창업기업들이 매출이 났느냐, 뭐 투자를 받았느냐, 뭐 혹은 뭐 고용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고용이 잘 나왔느냐, 뭐 이런 지표들을 보고서 또 이 주관기관의 연장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실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대학의 단점이라고 하면 창업의 인프라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약하다는 거지. 아까 같이 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프라 좋아요. 뭐 투자사라든가 관련돼 있던 유관기관들하고 협업을 좀 잘하고 있어서 창업기업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그 편차가 심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은 교육기관이지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대학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창업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주관기관 하냐?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 못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대학은 뭐 창업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좀 많아. 흔하게 아주 다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대체로 높으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총장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창업에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시는 분들이 뭔 관심이 있겠어요? 거의 공무원 수준이죠. 그래서 특정 몇 개 대학을 빼고는 창업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프라가 좋지 않다. 대체로 교수님들이 하는 게 그렇죠. 뭐 교수님들이 들으면 저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뭐 별로 어차피 안 좋아하니까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발은 모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자체마다 이렇게 한 곳씩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뭐 그 다음에 대전, 충남 뭐 이렇게 한 곳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업이랑 원래 연계가 돼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충남은 한화그룹, 서울은 뭐 CJ, 그 다음에 경기도는 뭐 KT 해서 이렇게 큰 기업들하고 이렇게 출자가 돼 있어서 운영을 해서 출발을 했던 기관이다 보니까 민간기관이죠. 원래는. 지금도 뭐 민간의 성격은 강해요. 그렇다고 공무원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렇지만 창업을 목적으로 태어났던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학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가 좋아요. 창업에 관련된 인프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태생 자체가 창업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뭐 투자사라든가 관련돼 있는 우리 창업기업들이 필요한 유관기관들하고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구축해왔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부분 조금 경쟁자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템과 팀빌딩을 위주로 좀 선발하는 것 같아요. 즉 될성부른 싶은 창업자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매출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뽑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 있다 그러면 선발할 수 있어요. 이 기관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을 아이템과 팀빌딩을 보고 아주 역량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회부여를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대학들보다의 지원자들이 조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체로 경쟁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대학 쪽으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 자체가 창업을 위해서 태어난 기관이다 보니까 창업에 매우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각 지역마다 조금 수준이 높게 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냐 대학이냐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편이야 라고 하면 대학 쪽이 낫고요. 우린 팀빌딩도 좋고 아이템도 핫해. 그래서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어.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부처의 진흥원, 각 지역에 테크노파크, 무슨 협회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공무원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위해서 태어난 기관은 아니에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진흥원은 정보통신의 산하 관련된 기업들을 위해서 태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창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창업된 기업들의
어떤 지원?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원래는 창업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 창업 쪽에 일을 하다 보니 창업의 인프라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늦게 출발했으니까. 다소 공무원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융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용을 쓸 때 된다 안 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매니저한테 달려있다 그러면 매니저가 대학에 계신 분이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계시는 분이냐 여기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보수적이냐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냐 뭐 이런 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율도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각자가 그 기관이든 협회든 테크노파크든 딱 자기의 이 주된 산업군이 있어요. 뭐 요기술원 뭐 이러면 아니면은 무슨 뭐 정보통신진흥원 그러면 딱 그 아이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고 그 외적인 기업들이 이곳에 지원하면 아무래도 이쪽 기관에서는 이런 아이템들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뭐 선발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순위가 뒤처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특정하게 무슨 진흥원이나 협회나 이런 경우는 아이템들이 해당이 돼서 나 이쪽 협회나 이런 기관하고 맞아. 그러신 분들은 이쪽 지원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과 기술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뭐 매출과 투자는 당연히 보겠지만 이게 더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팀빌딩도 아닐 수 있어요. 뭐 1인 창업자라도 기술만 좋으면 또 뽑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려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팁스 운용사들이 간간히 주관기관으로 있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투자사니까는 뭐 시드 투자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할 거는 없겠지만 창업 인프라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도 투자사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의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인프라를 갖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겠네요. 제가 그러면 이걸 잘못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 안에 넣자. 자, 대신 이 투자사들은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을 뽑던 투자하는 기관을 뽑되던 어느 일정한 자기네 눈높이가 있어요. 그 눈높이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자금을 투여하는 대상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 투자하는 회사가 투자까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눈높이를 가지고서 접근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눈에 잘 안 찰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다고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은 자기네 눈높이가 안 맞는다고 뽑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10개, 20개 정해진 숫자만큼 뽑아야 돼요. 다만 얘네들 스스로가 눈높이가 좀 높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청년사관학교는 별도로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평가를 해드리자면 여기 정도에 들어간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청년사관학교 운영기관은 약간 공무원이죠. 왜냐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하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공무원 성향이 좀 강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청년사관학교는 창업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공무원 성향이 존재하더라도 창업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여기와 여기를 조금 섞어 놓은 듯한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이라든가 뭔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이겠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창업 인프라나 선발할 때는 아이템과 팀빌딩 같은 뭐 이런 매출이나 뭐 투자도 중요하지만 아이템과 팀빌딩 위주로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이제 10년 다 돼가는 걸로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연도 횟수는 모르는데 상당히 좀 됐어요. 한 7, 8년은 넘었을 거예요. 어, 청년사관학교들은 대체적으로 경쟁자 수준이 높다.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많게끔 태생이죠. 이 두 개 기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관을 선택하실 때 나는 좀 아이템이 조금 얕고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고 싶어. 그러면 이쪽이 좀 낫고요. 나는 아이템이나 팀빌딩이 좀 좋아. 그러면은 조금 더 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인프라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쪽이 날 수도 있고요. 나는 어린애 나도 꿀리지 않아. 뭐 현업에서도 뭐 나름 베테랑이야. 그러신 분들은 뭐 아예 투자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런 투자 기업들하고의 어떤 연관을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이런 주관 기관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한번 주관 기관을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다? 내가 아직 시제품이 없어. MVP가 없어. 이제 준비해야 돼. 그럼 아직 좀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나 아까 산하기관 같은 데가 좋고요. 나는 이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도 바로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런 쪽을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인프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근데 이쪽 가도 되세요. 이쪽 가면은 뭐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로 또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만, 이 투자 준비까지도 돼 있는 분들은 창조경희센터나 청년사관학교에서 이미 투자 팁스 운영사라든가 이 투자사들을 아마 연결해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프라가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우선기관을 선택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다. 그래서 저한테 자문받았던 분들한테는 지원기관을 물어보면 저는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는 여기로 주시면 좋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 주실 때 제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는 않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서 보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템을 다 까발리고 이런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대충 아이템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크몽에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크몽에서 정부지원금이나 투자에 관련돼서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예전에는 대면을 안 했는데 이제 대면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좀 진행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사업계획서를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대행하지 않아요. 대행이 불법이죠. 불법이고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저는 안 하고요. 대신 옆에서 같이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면을 따로 만들었고 시간을 좀 늘렸고 가격이 조금 그 대신 세요. 50만 원 정도 최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계속 토의하면서 자료도 같이 찾고 그 작성은 여러분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멘토링도 진행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제 주관기관을 어디로 선택하면 여러분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 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